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경제학계의 섬뜩한 경고, 김익환의 BOK 워치 해가지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김익환 기자가 썼네요. 장용성 서울대 교수 등 10일, 11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물가와 실업률의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한다.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같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가와 실업률 동시에 오름세 보여. 주거비를 반영한 물가 흐름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 한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부 중앙은행이 쏟아낸 유동성. 솔직한 말이 나오네요. 예. 한국은행도 국가기관인데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쏟아낸 유동성, 돈이란 얘기예요. 돈.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쏟아낸 돈과 원자재 제품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는 급등하는 거, 상승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9일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 생산, 고용, 물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일 모레에서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지금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으로 우상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제시했다. 근거가 이런 거죠. 왜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하고 있다. 이제 봐라. 중요하다 굉장히. 조심해라. 나는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립스 곡선 이건 뭐냐.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1958년 제시한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이 같은 상관관계가 깨지고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뜻이다. 최근 IT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고용 없는 경기 회복 양상이 이어지는 것도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일반 제조업이 가지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굉장히 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서비스업도 그렇고 고용이 창출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비접촉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면서 금방금방도 그런 거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뭐 집에서 근무하라 그러고 식당에 가니까 로봇이 막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빅테크.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용이 없어도 경기는 좋아지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경기는 좋아지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은 창출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등, 야, 국제유가 진짜 스펙트클합니다, 이거. 마이너스까지 갔죠. 이거 보관 장소가 비용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2년 만에 별걸 다 봅니다, 지금. 엊그제 지금 유가도 보셨는데, 90불 지금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또 잠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아주 냉철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쇼크가 왔을 때 있잖아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쇼크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잘못 넘어가가지고 150불 뭐 이렇게 넘어갔다. 뭐 항상 시장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훗날 평가했을 때, 아, 지금이 그런 식일 수도 있다. 항상 경계감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늦추지 말자라는 거죠. 예.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데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 전 세계적이죠. 인플레이션이 기한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등 공급 충격으로 촉발이 된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물가가 치솟으면은 아니 당장 내가 받는 월급으로 뭘 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임금을 상승해달라 그럽니다. 임금비가 상승이 돼. 그러면은 임금비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하는데 임금이 상승해. 그러면은 최저임금 올리고 임금 상승해달래요. 주 52시간 뭐 강제하고 그 다음에 뭐 중대재해법 하면서 뭐 사람 괴로워 죽겠어 하여튼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임금만 상승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업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 가격은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뭘 맞추잖아요. 땅 파서 장사하는, 뭐 하여튼 토목은 땅 파서 장사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이 기사로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장 교수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이 지금 한국은 괜찮다 얘기하는데 심각한 수준이다. 왜? 2% 3% 수준은 괜찮거든요. 한국은행이 원하는 게 2% 정도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하는데 미국은 지금 7%뭐 이러잖아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 소비자 물가는 집값 등 주거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반영한 체감 물가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심각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자취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원룸 이런 월세가 기본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더만요. 그 다음에 강남권에 좀 좋은 데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이렇게 하더만, 이 월급 받아가지고 이 주급이 내고 나면은 차비 빼고 나면은 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죠? 집값하고 워낙 급등했으니까. 그렇다고 집주인 입장에서 집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자기도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때리는데 월세를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체감 물가는 심각할 것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매파적 통화긴축 선호, 자금을 쪼아야 된다는 거죠. 금리를 인상을 하고. 매파적 정책이 적절하다고 봤다. 장 교수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을 덮쳤을 때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 페드 의장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 당시에 볼커가 외려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공격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30년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폴 볼커 사례처럼 한은도 물가를 적극정하며 속도감 있게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고 현재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미국은 3월 달에 올린 다음에 작년에 한 6개월, 8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연기만 모락모락 피웠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은 지금 이제 벌살에 이제 세 차례 인상을 했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뭐 두 차례 해가지고 0.5%포인트를 올려버렸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한국에 있는, 신흥국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금리를 많이 주니까 더 안정적이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간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한 게 터키죠. 그러니까 골로 가버리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는 뭐 잘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금리를 막 올려버리면은 지금 연끌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려버려가지고 쪼아버리면은 또 이것도 문제라니까요. 하여튼 힘들어요. 쉬운 건 없어요, 세상에.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삽입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은의 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뿐이라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등 기존 정책 목표도 벅찬 상황에서 고용 안정까지 얹으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이상하네. 평탄화된 필립스 곡선 등을 볼 때 기준금리 인하가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를 2%로 맞추려고 그러고요. 실업률을 4% 정도로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금리하고 고용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연준의 목표예요. 근데 한국도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거는 금융 안정은 기본이고 당연히 부수적인 거고 사이드적인 거고 물가 안정하고 당연히 고용 안정까지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죠. 중앙은행의 역할이라 그러면. 페드도 그런데 뭐 이건 이상한 소리를 해놨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 등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는 상당했다. 그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재정 정책이라며 재정의 화폐화 양상도 나타나는 등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김익환 기자가 좋은 기사를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